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테니스 스트로크를 할 때 다리가 살짝 들리는 느낌을 받고 계시나요?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생각해보면 저절로 들렸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신체 구조상 무언가를 힘있게 던지려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리가 들리면서 몸통 전체가 강하게 회전하게 됩니다. 테니스에서 무게이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잘 다루는 고수들은 특히 다리를 살짝 들면서 무게이동을 스윙에 정확히 전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하죠. 그래서 하체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알아두면 프로들이 힘 안 들이고도 빵빵 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스트로크 레벨이 2단계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게이동을 할 때 왜 스트로크에서 다리를 띄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트로크마다 이것을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스트로크에 내일 당장 적용해보시면 물 흐르듯 치는 리듬감과 함께 갑자기 파워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메디신볼으로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무게로 치면 5kg도 안 되는 공이지만 이 공을 던지려고 하면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던져야 하죠. 여러분이 이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시면 어떤 동작이 나오게 될까요? 아마 본능적으로 한쪽 다리로 축을 만들고 뒷발을 탁 치고 나가며 회전을 강하게 하면서 공을 던질 겁니다. 이 동작을 스포츠 용어로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피벗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스윙 회전을 해야 하는 테니스에서는 모든 동작에 회전이 개입되기 때문에 피벗 동작 없이는 완전한 스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라켓만 쥐면 이런 자연스러운 축의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팔으로 스윙 가속을 만드는 것이 몸뚱이 전체를 가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체의 움직임을 개입시키지 못하고 상체로 안간힘을 쓰면서 스윙을 하는 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스트로크 파워도 생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써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축의 회전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스윙 궤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벗 동작은 회전을 하면 나오는 본능적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스트로크로 가기 위해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마다 피벗 동작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스탠스나 중립 스탠스에서의 모든 스트로크는 스윙과 함께 무게의 축이 뒷발에서 앞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무게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벗이 없이 뒷발을 띄우지 않고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계속 뒤쪽에 머무르면서 힙턴과 하체 회전을 제한하고 팔으로만 스윙을 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쪽에 남아있지 않게 다리를 들어 피벗 움직임으로 연속적인 회전 동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알기 쉽게 표현해보자면 상대의 손을 치는 것이 컨택 포인트라고 가정했을 때 양발을 지면에 심은 채로 손뼉을 마주하게 되면 회전이 가로막히며 아주 가볍게 임팩트를 하지만 피벗의 축을 기준으로 발을 지면에서 살짝만 띄워서 손을 마주하게 되면 회전력으로 인한 무게가 팔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면서 무게이동이 완벽히 일어나고 파워 손실 없이 상대의 손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죠. 그래서 클로즈 스탠스에서의 포핸드 스트로크는 항상 피벗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끝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살짝 들어줘야 합니다. 피벗 움직임은 포핸드보다는 백핸드를 할 때 훨씬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핸드는 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 몸이 던져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리가 뜨기 때문이죠. 혹시 백핸드 타격 시 강하게 스윙을 휘둘렀는데도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면 임팩트 순간 다리를 들어 회전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드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뒷발이 너무 앞서서 돌아 나오거나 뒷발과 함께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전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피벗 동작의 목표는 축의 이동과 무게중심의 이동에 있습니다. 회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회전력을 스윙에 담아낼 수 없으니 임팩트 순간에 맞추어 다리를 들어 피벗 동작을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이동이 많은 테니스 랠리나 경기 도중에는 거의 90% 이상 오픈 스탠스로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각이 심한 공을 좌우로 쫓을 때는 오픈 스탠스 스트로크로 대응을 해야 하죠. 오픈 스탠스에서는 클로즈 스탠스와 다르게 다리를 앞으로 내딛지 않기 때문에 축을 만드는 과정이 살짝 다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지막에 디딘 발을 기준으로 축을 만들고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딘 발에 피벗의 축을 잘 심어둔 뒤 회전을 하면서 반대발을 살짝 들어주는 것이죠. 그럼 약간 탈춤 자세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오픈 스탠스에서도 스윙 회전 시 다리를 들지 않으면 무게축이 몸 밖으로 벗어나면서 스윙의 방향과 몸의 회전 방향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축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무게이동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고 스윙 궤도도 완전 어긋나 버리게 되죠. 오픈 스탠스에서 피벗 움직임을 만들면 무게이동뿐만 아니라 스텝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축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회전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리커버리 스텝으로 이어갈 수 있어 동작이 훨씬 간결해지고 체력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스탠스로 다음 봉을 준비할 때는 항상 마지막 디딤발이 언제인지 가늠해 두었다가 트롯과 동시에 반대발을 탈춤하듯이 과감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몸의 회전을 물론이고 다음 봉을 볼 시간도 훨씬 여유롭게 가져가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오픈 스탠스와 클로즈 스탠스 피벗 이외에도 양발 피벗, 리버스 피벗과 같은 어려운 동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닥 추천드리는 동작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알려드린 두 가지 기본 동작만 충실히 하셔도 동호인 수준에서는 수준급 스트로크를 충분히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하여 상급자의 스트로크로 가는 지름길인 피벗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각 스탠스 상황별로 회전축을 만들고 다리를 살짝 띄워 완벽한 회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여러분이 직접 피벗축을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을 찾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사소한 부분을 내일부터 당장 적용시켜 보시면서 힘들이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스트로크 파워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재미있게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